자기만 하면 되는데 놀라고 말고 공부를 돈이 되나 말해서 아직 이해가 안 가요. 그게. 둘이 되게 행복해 보였어요, 둘이. 근데 너무 힘들다. 아유. 물어볼 생각을 안 해. 엄마의 생각, 부모의 태도,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꼭 명심을 해야 돼. 또 반성만. 내 잘못이었네. 결국엔 다 되나요? 요즘 또 보면은 기질 육아라고 해서 아이의 기질을 알면 잘 키울 수 있다. 그러니까 기질별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아이들의 기질을 알고 싶어하는 검사가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맞아. 심리 테스트 아니야. 맞아. 심리 심리 테스트 테스트 진짜 진짜 많아. 좋아하잖아. MBTI도 MBTI 사실 엄청 너무 많고. 난리 났지. MBTI도 맨날 바뀌어. 나 할 때마다 바뀌어요. 맞아. 기분에 따라 달라. 기분에 따라. 아이랑 한 판 막 싸우고 난 다음에 하면은 되게 맞아. 뭔가 차분하게 이렇게 집에 평온하게 있다가 하면 또 되게 맞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되고 있긴 해요. 나는 몰랐어. 잠깐 쉬는 동안 엄마들 뭐 테스트를 한 것 같은데 네. 테스트 결과 나왔어요? 점수가 나왔습니다. 점수가 나왔어요? 네. 어디? 27점. 27점? 또 저도 27점. 저는 31점. 31점 다 높으네. 그래요. 토마스와 체스의 연구를 바탕으로 네네 맞아요. 또 막 만드셨다면서요? 찾아봤어요. 네. 1956년 토마스하고 체스라는 미국 학자가 아이들이 크면서 처음에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다가 어떻게 변하나 하는 것을 연구한 게 있어요. 뉴욕 종단 연구라고 하는데 신생아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25년 동안 쭉 연구를 했어요. 141명 정도 뉴욕의 중산층 아이들을 데리고 어머니들에게 설문을 해서 그것을 쭉 분류를 해보니까 이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었어. 한 40%의 아이들은 굉장히 순한 아이들이야. 아마 유주 같은 아이일 것 같아. 순한 아이. 그래서 규칙적으로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또 뭐 어디 데려가도 벙글벙글 잘 웃고 뭐 이런 아이 이제 순한 아이들. 그다음에 그 중에 10% 까다로운 아이라고 이름을 줬어. difficult child라고.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잠도 제때 안 자고 먹으라 그래도 제대로 먹지도 않고 그냥 어디 가면 기겁을 하고 울고 불고 하고 이런 까다로운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보니까 한 10% 되더라. 그 다음에는 순한 것 같기도 하고 까다로운 것 같기도 하지만 굉장히 규칙적으로 생활을 해. 그러나 또 호기심도 많아. 근데 그게 굉장히 반응 속도가 늦어. 이런 아이는 slow to warm이라고 해서 느린 아이라고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그 아이들이 15%가 돼. 그러면 그 나머지 35%는 뭐냐? 여기다 분류하기도 어렵고 여기다 분류하기도 어렵고 여기다 분류하기도 어려운 나머지가 한 35%가 돼. 그래서 이런 네 가지 기질로 분류를 했어요. 이제 우리가 칼로 자르듯이 얘는 딱 까다로운 아이, 얘는 순한 아이, 얘는 느린 아이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쉽지가 않아. 인간의 행동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 상황에 따라서 또 반응이 다 달라지고 하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래도 이해하기 좋게 9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크게는 이렇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기질이, 자기는 어떤 기질인 것 같아? 아이들 생각하기 전에 자기 기질을 한번 생각을 해봐. 순한 것 같은데. 순한 것 같은데. 놀라고 돈이 되나 말 너무 힘들다. 다순한 아이라 그러겠지. 순한 것 같은데. 저는 그 외에 그 외에 이런 점 상황에 따라 너무 달라져가지고. 저는 엄마가 엄청 예민했다고. 진짜? (27점) 이상이면 순한 아이. 턱걸이네. 매우 순한 아이고 18점에서 26점은 비교적 순한 아이. 까다로운 기질 나이는 18점 이하. 까다로운 기질일 가능성. 그리고 13점 이하는 매우 까다로운 아이. 뭐 이렇게 분류를 해 놨었는데
그러면 지금 세 아이가 다 순한 아이야. 그죠? 믿겨지지 20대 않지만. 순해요? 인정해서. 근데 이제 지금 엄마들이 평가를 했잖아. 아이를 선생님이 보고 이렇게 보면서 평가를 했으면 아마 이거하고 또 다르게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이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 대개는. 저 4번이 환경 변화에 쉽게 적응한다였는데 저도 이거 답하면서 약간 아이의 마음은 모르는데 저는 이거 항상 그렇다고 적했거든요. 아니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환경 변화에 쉽게 적응한다를 5점으로 줘버렸어. 어떨 때는 또 잘 못하는 거 맞아, 적응을 맞아. 못하고 어떤 데는 잘하는데 에이 뭐 이 정도면 한 5점을 줬으면 그 아이는 높아진 거야. 여기서 빼면 돼. 자기 빼면 똑같은. 보고식. 그러니까 이제 자기 보고식 이런 테스트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그 신뢰도가 낮다고 봐요. 근데 일단 이렇게 수치로 내주면 엄마들이 편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테스트가 아주 성행을 해. 유치원 어린이집 다닐 때 그런 테스트 하라는 얘기 안 들었어요? 해본 적 없어요? 해봤어요. 했어요? 네. 어떤 테스트를 해봤어요? 이름도 잠시만요. 검사? 잠시만요. STS. 이름 저장해놨어요. 또 다른 엄마들은 뭐 초등학교 때라든가 저는 안 해요. 유치원 어린이집 때 검사를 한 적 없어요? 학교에서 뭔가 저는 하라고 최근에 어제 그냥 저의 어제 심리 또 했어? 테스트를 했어요. 요즘에 원형적 사고 테스트라고. 원형적 사고 테스트. 네, 요즘에는 약간 긍정적인 나가도 되나요? 추세거든요. 나가도 돼요? 안 된다, 안 돼. 자, 내가 하나 좀 네. 보여줘야겠다 했는데 어디 갔나 보자. 이제 어떤 테스트, 우리나라에서 많이 했다는 테스트에서 어떤 유형의 아이다 하면서 그 아이에는 엄마의 역할이 이렇다 하고 이제 제시한 게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엄마의 역할, 칭찬과 격려로 사기를 북돋아 잠재 능력 높이기. 두 번째, 아이의 의견을 듣고 존중하기. 세 번째, 풍부한 상상력과 아이디어를 발현할 수 있는 환경. 넷째, 사람들과 상호 의견을 교환하는 방법 가르치기. 그 다음 마지막이 메모하는 습관 길러주기. 자, 엄마들 생각엔 어떤 유형의 아이에게 이런 교육 방법이 옳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모든 아이들한테 다 필요한 거 아니에요? 바로 이거예요. 모든 아이에게 다 좋은 방법 아니냐? 맞아. 우리가 전보로 가면 너무나 맞다. 어떻게 보면 이런 식인 거야. 처방이 이런 거야. 근데 내 입장에서 보면 아 이런 걸 해야 되겠구나. 우리 아이는 이런 걸 해야 되겠구나 라고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야. 그래서 지금 뭐 유치원 어린이집에서도 이런 검사 저런 검사 옛날에 뭐 지능 검사도 많이 했어. IQ 검사도 IQ 검사. 많이 하고. 근데 IQ 검사 해보니까 IQ 검사 높았던 애가 꼭 잘 돼? 뭐 성적순이 아니라듯이 IQ 점수대로 순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요새는 IQ 소리가 많이 쏙 들어갔죠. 아까 뭐 엄마가 무슨 지문 검사? 지문을 찍어서 성격 유형을 발견한다. 우리 부모님들은 굉장히 교육열이 정말 세계 제1위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아이를 잘 이해를 해야 내가 잘 키운다 해가지고 이런 검사도 해보고 저런 검사도 해보는데 사실은 검사가 아이를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엄마가 그 아이를 잘 관찰을 해야 돼. 그래서 나는 엄마들에게 그런 검사를 하지 말고 부엌에라도 종이 하나 붙여놓고 아이가 독특한 행동을 할 때 갖다 적어. 얘가 어떤 상황에서 이런 행동을 하더라. 문제가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도 아 얘가 그런 문제 행동을 언제 어떤 상황에서 했더라. 이런 걸 좀 적어 놓으라. 그래서 그거를 근거로 아이를 교육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이런 상업용 검사지들. 아까 내가 읽어줬죠.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처방.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처방. 거기서 서너 가지만 맞으면 이거 괜찮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잖아. 근데 제발 그런데 현혹되지 말라고. 주위에서 아니면 내 아이 중에서 정말 힘들었다. 저는 둘째가 좀 까칠한 둘째, 아이거든요. 까칠해? 왜냐면 얘는
신생아 때부터 좀 내려놓으면 좀 짜증을 내더라고요. 약간 dim 센서가 있는 거예요. 첫째 때는 하나도 없었거든요. 누워놓으면 잘 자고 있는데 얘는 약간 눕혀놓으면 좀 짜증을 내가지고 조리원에서도 이렇게 수유 쿠션 해놓고 약간 이러고 좀 있었어요. 또 자기 주장이 엄청 강해요. 그래가지고 밖에 나가고 싶으면 신발 신고 현관에 가서 앉아있고 엄마를 주도적으로 막 움직이는. 뭐 먹고 싶으면 가져가서 뭐 꺼내달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의사 표현을 하는데 기분 좋고 애교 많고 사랑이 많은 아이인데 또 짜증이 나면 또 급격하게 해서 그냥 이렇게 누워버리는 거.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받쳐줘요. 안 그러면 진짜 큰일 날 쿵 할 정도로 너무 확 그래버리니까 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돼요. 약간 기분이 안 좋아지겠다 싶으면은. 그래서 약간 너무 자기 마음대로 클까봐. 이건희는 이제 형보다는 더 까다롭다. 특히 이제 큰애가 안 그랬을 때 둘째가 그러면 더 힘들어져. 그런데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 우는 애 젖 한 번 더 준다.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왜 우는 애한테 더 젖을 주겠냐? 우는 애는 까다로운 아이겠죠. 그러니까 까다로우면 다른 사람의 어텐션을 더 많이 받아. 아무래도 순둥이 거기 누워있으면 그런가 보다 정도지만 얘 와서 그냥 엄마 붙잡고 자꾸 징징거리고 그러면 아무래도 걔한테 손이 더 간다 이 말이에요. 주위에 관심을 많이 받는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야. 또 뭐 해달라고 그러잖아. 지금 나가고 싶으면 신발 신고 현관에 가서 앉았어. 귀여워. 귀여워. 엄마가 보기엔 귀여워. 근데 엄마가 보기에는 아유 지금 나갈 때야. 지금 할 일이 태산 같은데 아유 저 녀석 그냥 또 지금 나가자 그러네.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자기 표현을 정확하게 하니까 얼른 눈치를 채잖아 엄마가. 아 제가 지금 나가고 싶은구나. 그러니까 그 아이에 대해서 주의도 많이 기울이게 될 뿐 아니라 반응도 빨라진다고. 그뿐 아니라 이제 그런 아이들은 굉장히 성질이 사실은 급한 애들이 많아. 자기 성질이 급한 만큼 어떤 결정도 굉장히 빨리 해. 이제 이렇게 까다로운 아이, 힘든 아이 같지만 그런 걸 장점으로 키워준다 이 말이에요. 아, 자기 표현을 잘하도록 자꾸 기회를 주고 주위의 시선을 자꾸 끌려고 할 때 아유 너는 왜 이러니 이게 아니라 너 그러니 하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아 너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해줄 때 그 아이가 다음에도 또 자기가 생각한 거를 표현하고 그럼 이 다음에 발표력도 좋은 아이가 되고 사람들의 그 의견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도 될 수 있고 얼마든지 좋게 할 수가 있다고. 어떻게 보면은 사실 요즘 21세기형 인재가 자기 표현도 잘하고 자기 PR도 잘하고 약간 이런 거니까 이건이 크게 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긍정적으로. 반면에 순한 아이들, 사실 나는 항상 순한 아이들이 걱정이야. 아까도 얘기했듯이 까다로운 아이 야단하고 자꾸 와서 보채고 하는 아이 보다 보면 이 아이는 처져 있어. 이 아이 상황 때문에 엄마는 얘 아이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 이 아이가 보기에는 나는 항상 처져 있어. 그리고 외면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엄마가 저렇게 힘드니까. 그러면서 자기 요구를 정확하게 표현을 안 해. 그런데 표현을 안 해놓고는 자기 요구가 무시됐다고 생각을 해. 자기 속으로만 생각했으니까 주위 사람들은 모르는데 나는 그런 거 원했는데 아무도 나한테 그런 거 안 해줬어. 맨날 이제 까다로운 아이한테 주의 집중하고 걔가 해달라는 건 해주는데 나는 가만히 있다 보니까 부모도 나한테 관심 없어. 내가 뭘 원하는지도 부모는 몰라. 그렇게 그것이 성격으로 형성이 되면서 부정적인 면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끌고 가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영향력이 커. 그러니까 자기의 의사대로 가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또 자기 결정력도 떨어져. 다른 사람을 배려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오히려 순한 아이들의 부정적인 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키우기 좋고 주위 사람 편안하게 해주고 뭐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본인에게는 어떤 결정도 빨리빨리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요구도 안 하니까 자기 요구는 좌절이 돼버리고 이런 경험을 하기 때문에 순한 아이들 더 신경 많이 써라. 의식적으로 신경을 써주지 않으면 걔는 자꾸 처지고 뒤로 밀려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순하다, 까다롭다가 문제가 아니라
엄마 아빠가 어떻게 대응해 주느냐. 이것이 이제 더 크게 문제 행동으로 끌고 가느냐, 그렇지 않고 좋은 행동으로 키울 수 있느냐, 달라진단 말이에요. 느린 아이의 장점은 뭔가요? 느린 아이는